하나, 둘, 셋. 요즘 방 청소, 방 정리가 대세인 것 같아요. 평소 깔끔한 걸로 유명한 브라이언 님이 청소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고, 최강희 배우님이 오랜만에 화면에 나왔는데 근황을 보니 알바로 청소와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리와 청소, 나중에 대세가 지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유튜브 보면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은 집 청소, 방 정리가 습관이니 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잘 안 하는 게 현실이죠. 게으르고 귀찮고 힘들게 정리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같이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엔 게으르니까 방 정리를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물건을 쓰면 아무데나 놔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막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조금 했지만 말 그대로 생각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물론 게을러요. 하지만 예전에 저보다 낫다고 자신을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이번 새해 맞아 방 정리 및 청소를 했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의 주인공이자 정리의 여왕으로 알려진 곤도 마리의 말대로 일단 서랍 속이나 책상 위나 책, 옷, 속옷, 비품, 필기구 등 제 물건들을 있는 대로 죄다 꺼내고 나서 손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잡아보며 내게 설렘을 주는지 안 주는지 느껴봤죠. 설레는 물건이라면 책 같은 경우는 네임택을 다시 붙여 재분류를 했고, 옷 같은 경우는 같은 재질로 묶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무거운 옷에서 가벼운 옷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들, 그러니까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놔두고 있었지만 계속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선물 받아서 미안함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 추억이 담겨 있어 쉽게 버리지 못한 물건들, 심지어 제 엔드라이브 속 추억이 담긴, 예를 들면 미련 덕에 차마 지우지 못했던 몇 안 되는 연인과 같이 찍은 사진마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처분했습니다. 이러기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는 왜 정리를 해야 할까? 그리고 유명한 교수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효과가 있길래 방 정리를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방 정리를 하며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분들 중 1호 기록학자이신 김익환 교수님 영상을 봤는데, 집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방이 더러우면 추가 내 몸에 묶여있는 그런 처지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머리도 혼자스럽고 방이 어지러운 건데 내 머리도 어지러워지는. 그래서 선정리 후 실행, 정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게 가능하니 정리를 먼저 하고 실행을 하는 게 매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방 정리하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인데, 이분은 세상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조던 피터슨의 일기장이라는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혼란한 사회 속 길을 잃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알고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책임감은 목표를 기반으로 생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는 바로 방 정리다. 방은 나의 외형이고 나 자체이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내 방이 더럽다면 그건 단순히 방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산만하고 어지러운 거고, 내 방이 깨끗하다면 내 내면 역시 깨끗이 정돈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방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표와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목표의 특징이 잡생각을 줄이고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방향성, 갈피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고, 강박 같은 부담이 된다면 무조건 이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성을 잡는데 목표를 정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상 탓하기 전에 방 정리부터 하라고 한 건, 방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면서 몰입하기 좋은 목표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사람은 본인의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이 올바르게 변화하는데 내가 기여할 힘이 없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남 탓을 하고 싶어지는데, 가장 쉽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방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 정리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돈을 버는 회사 생활이나 재미있는 유튜브 시청보다 힘은 들지만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사소하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꽤 우리에게 영향이 크단 말이죠.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암에 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솔제니치는 나에게 닥친 재앙에 내 책임은 없는지, 내 실패로 생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자문하며 자신을 분해하고 정리하며 해로운 부분을 지우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고발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공산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건 솔제니친이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한 게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리라는 사소한 움직임이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솔제니친처럼 책을 쓰는 게 아닐지라도 방정리 역시 무시할 정도로 영양가 없는 행동이 절대 아닌 우리가 성장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바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외에 제가 직접 방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 어떤 효과가 있을까 덧붙여보면 첫 번째로 방정리를 하며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요. 이 환경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걸 축구로 비유하면 상대팀 11명이 수비하는 상황보다 페널티킥 가든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게 더 쉽잖아요. 페널티킥에선 골키퍼 말곤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환경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집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스마트폰이 있고 만화책이 있다면 공부하기 어렵죠. 재미있는 거에 신경 쓰이는 게 우리 본능이고 정신도 산만해지니. 그래서 눈앞에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분리되어 있는 환경이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강력하지만 그렇다는 건 너무 많은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거다 보니 쉴 때 유튜브 조금만 보자가 1시간 보자가 되어버리며 집중력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 알람은 기상 알람 빼고 다 꺼놓고 책 읽거나 글을 쓸 때는 아예 서랍에 넣어놓기도 하는데 사람은 시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방해가 되는 물건은 눈에 안 보이게 해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방정리를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샤워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신적인 찌꺼기들, 미련들이 물건과 함께 다 날아가고 새로 집중할 공간이 머릿속에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 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로 정리를 하면서도 지금의 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작곡에 관심이 있다 보니 작곡 관련된 책이나 장비들, 심지어 힙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옷도 후드나 바람막이 같은 후리한 그런 스트릿 패션을 추구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작곡에 관심이 있지만 운동이나 책 같은 자기계발에 요즘은 관심이 더 가다 보니까 미니 건반은 최근에 처분을 했고 옷도 니트나 코트 같은 단정한 옷을 구매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장비보단 책이나 독서링, 독서대 같은 제품을 더 구매했구나 이런 걸 정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정리하기 전부터 알긴 했지만 이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 된 느낌? 김 교수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정리의 원리가 기록할 것 같다고 하는데 기록의 특징이 기록을 남기며 나에 대해 알게 되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선별하고 그 다음 목록에 맞게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록의 방법이라 하는데 정리할 때 제가 곤도 마리의 방법을 따라 했다고 했는데 평가 선별, 물건을 재다 모아서 나에게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선별하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고 분류, 블록화, 옷은 옷대로, 책은 책대로 분류하고 또 그 안에서 면은 면대로, 천은 천대로 재질대로 묶어 정리하고 적극적 활용 이렇게 버리고 남은 물건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물건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요소겠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어 조던 피터슨이 말한 자아 성찰이 정말 방정리를 하면서도 가능하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정리를 하면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보다 수월해진다. 적어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정리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방정리가 단순히 방을 깨끗이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느꼈는데 그렇다고 정리에 과몰입을 한다면 그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방이 사람 그 자체라면 완벽한 사람과 세상은 없듯이 방은 절대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불가능하니 그냥 환경이 내 집중력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 같은 경우만 해도 독서실에서 공부하려 하면 오히려 졸리고 손님이 떠들고 음악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스타벅스에서 의외로 공부가 잘 되기도 하듯이 너무 완벽한 환경을 집착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리를 하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조댓9R 끝.